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2025년 300만 명을 넘었다.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천지다. 요즘 부산 광복동 등 옛 도심 관광지나 부산 해운대, 기장, 해동 용궁사 등 동부권은 물론 서부권 다대포의 수욕장이나 심지어 감천 문화마을까지 이곳엔 내국인 반, 외국인 반이다. 가히 물 반, 고기 반, 인셈이다. 이 기세를 이어 부산이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까?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350만 명 시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가파른 회복세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제약을 깨뜨릴 접근성, 강화와 경쟁 도시들을 압도할 독보적 랜드마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이 관광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접근성이다. 아무리 매력적인 콘텐츠를 갖춰도 물리적인 이동의 문턱이 높으면 관광객의 획기적인 확대는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4일 부산시 관광통계와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 10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도착 기준은 426만 명이지만 공항을 통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9만 명에 그쳤다. 공항 이용객 중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적어도 2배는 많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접근성은 최근 부산이 수천 명 규모의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하려다 직항 부족 등의 이유로 취소된 적 있는 만큼 더 뼈아픈 문제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3,000명 규모의 글로벌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하려 했지만 세계 각지에서 부산으로 모이는 교통 편의성이 떨어져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며 접근성은 도시의 관광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관광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거론되는 이유다. 해외 사례는 접근성이 관광의 판을 어떻게 바꾸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일본 오사카는 2012년 관문 공항인 간사이 국제공항에 LCC 전용 제2터미널을 신설하며 공항 사용료를 낮췄고 이는 항공권 가격 인하로 직결됐다. 여기에 엔저 현상과 출입국 간소화가 맞물리면서 2011년까지 연간 200만 명에도 못 미치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231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단기적인 돌파구로는 바닷길이 주목을 받는다. 중일 외교 갈등으로 일본으로 향하던 중국발 크루즈 선사들이 부산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부산항만공사 BPA에 따르면 내년 부산항 크루즈 입항 신청은 올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420항차 91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발 크루즈는 입항 횟수가 21.6배 급증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다만 세관 출입국 검역 CIQ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병목 현상이 우려된다. 또 있다. 접근성이 오는 길을 만든다면 랜드마크는 와야 할 이유를 만든다. 현재 부산의 경쟁 도시는 관광 영토 확장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싱가포르는 마리나 샌즈이 추진에 80억 달러를 투자하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는 루브르 박물관 분관 유치에만 1조 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오사카 역시 2030년 복합 리조트 2개소 오픈을 예고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부산은 황령산과 북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상징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의 지형적 강점인 산과 바다를 활용한 해상산악 케이블카가 주목을 받는다. 황령산 케이블카는 봉수 전망대를 조성하고 케이블카로 정상 전망대에서 점포동 1단계과 남구 옛 스노우캐슬 2단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망대와 1단계 작업은 올 초 착공할 예정이다. 시행사 측은 사업 완료 때 연간 방문객이 현재 88만 명에서 490만 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큰 상상력으로 거론되는 것은 북항과 영도, 복례산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다. 북항 재개발지에서 복례산 정상까지 직선거리 약 3km를 바다 위로 잇는 구상이다. 관광객은 케이블카를 타고 북항 오페라하우스와 항만시설, 영도의 천혜적의 자연환경 및 해안선과 도심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바다를 건너는 경험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관광의 컨트롤타워를 이끄는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의 제언을 듣는다. 지난해 350만 명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갖는 동시에 가장 위기감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2028년 500만 명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부산 관광의 질적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지난해 성과를 시장별 맞춤 마케팅의 결실로 평가하면서도 시선은 이미 5년 뒤 부산 관광의 생존 전략을 향하고 있었다. 이 사장은 올리 부산 올리 BUSAN 콘텐츠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험과 일상이 결합된 콘텐츠의 힘을 믿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랜드마크는 그 지역의 정신이 담긴 콘텐츠에서 나온다며 건축물이라는 오브제 자체보단 콘텐츠가 담겼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광안대교에서 펼쳐지는 드론쇼, 오페라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공연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깨어있는 부산항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산복도로의 풍경 등 부산의 일상도 체험형 관광으로 녹여내면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시티투어 버스를 뉴욕의 더 라이드처럼 독특한 공연 상품으로 만들거나 수영강 크루즈와 영화 콘텐츠를 결합하는 등 움직이는 랜드마크 구상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질적 성장을 위한 명품 관광에 대한 철학도 확고했다. 그는 이제는 저가 관광 상품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연과 미술, 미식이 결합된 명품 관광 상품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성진 피아니스트 공연과 연계한 1박 2일 패키지는 1인당 245만 원이었음에도 금세 동났다. 결국 관광의 모든 것은 사람으로 귀결된다. 그는 도시는 결국 사람으로 기억된다며 시민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 정직이라는 기초 체력이 뒷받침될 때 부산은 비로소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